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입니다. 먼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금치산자라고 예전에 그랬었죠.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예전에 한정치산자예요. 이렇게 민법상의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지만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시험이 잘 나오죠. 다음,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면 역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역시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3년 이상이 경과돼야만이 개설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집행유예만 해당하고 선고유예는 해당하지 않아요. 집행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겠죠. 유예기간을 벗어나야지 개설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자격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리고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개인사망, 법인해산, 결격사유, 등록기준 미달로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이 3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개인사망, 해산, 결격사유, 등록기준 미달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런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에요. 3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신고한 다음에 바로 개설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업무정지 기간은 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폐업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면은 다들 업무정지 처분 받고 바로 폐업 신고한 다음에 다시 개설 등록 신청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은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니던 중개법인이 업무정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은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회사 그만두고 나가가지고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새롭게 선임된 사원 또는 임원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새롭게 선임된 사원 또는 임원은 업무정지 사유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음, 중요한 규정이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역시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벌금형의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른 법을 위반해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조건은 300만원 이상이고 3년이 지나야 되는 거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시험 잘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원 또는 임원 중 위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도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12가지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스스로 개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소공이나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잘 나오죠, 시험에. 결격 사유는 거의 매 시험에 나옵니다. 꼭 준비하셔야 되고요.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을 꼭 기억하고 계세요. 아까 피특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집행유예는 결격 사유지만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벌금형을 받으면은 결격 사유지만은 다른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파산은
결격 사유가 되지만 괴인회생 정도는 아직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피특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 아니라고 했어요. 니은,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선고유예도 결격 사유 아니라고 했죠. 집행유예여야 하는 거죠. 디귿,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결격 사유 맞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하여 자격이 취소됐어요.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역시나 결격 사유에 해당하죠. 따라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디귿하고 리을이죠. 5번. 이 문제도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를 고르는 문제죠. 기억,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죠. 그 다음 피특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 아니라고 했어요. 디귿,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있는 법인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맞는 질문이고. 리을,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 아니죠. 법인 해산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법인 해산으로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 3년이라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3년은 나쁜 짓을 해가지고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받는 거예요. 따라서 틀린 지문이죠. 결격 사유를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기억하고 디귿 2번이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피특정 후견인은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할 수 없다. 아니죠.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수 있죠. 틀린 지문이에요. 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할 수 없다. 그쵸? 집행유예예요. 선고유예는 안되고 집행유예는 맞습니다. 디귿,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할 수 있다. 아니죠. 보통의 협동조합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사회적 협동조합은 개설 등록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따라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니은 하나죠. 2번이에요. 다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그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도 결격 사유라고 했죠. 니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공인중개사. 아니죠. 개인회생했다고 해가지고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에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개인회생 신청했다고 해서 개설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틀린 지문이에요. 디귿,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4년이 된 자. 자격이 취소된 다음에 3년이 지나지 않으면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만은 4년은 3년 이상이 지난 거잖아요. 따라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니을,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공인중개사. 그쵸? 징역형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기억하고 리을이네요. 답은 2번이죠. 2022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1번,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 아니라고 했죠. 2번, 2016년 4월 15일 파산 선고를 받고 2022년 4월 15일 복권됐어요. 2022년 4월 15일 날 복권됐기 때문에 2022년 10월 23일은 당연히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격사유 아닌 거죠. 그러니까 3번,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9년 11월 15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
자, 벌금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한 경우에만 결격사유라고 했죠. 이렇게 다른 법,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4번,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2019년 11월 15일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 이렇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개설 등록이 취소되면은 3년 동안 개설 등록할 수 없죠. 여기 3년을 더하면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10월 23일엔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거겠죠. 따라서 4번이 답이죠. 5번, 2022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 처분을 받은 자. 자격 정지 처분은 최장 6개월이잖아요. 가장 긴 것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여기다 6을 더하면은 10월 15일이죠. 10월 15일에는 가장 긴 6개월을 적용하더라도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10월 23일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쉽다.